어제부터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선거인 명부에 무선 전화번호를 등록한 당원이면 K보팅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하시거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께서는 오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ARS 전화를 통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여론조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우고 있는 낡은 적대적 양당제를 끝내고 우리 정치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심이 될 바른미래당의 당 지도부 선거에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참담한 지경입니다. 유례없는 고용 대참사 그리고 소득 양극화가 현실화되면서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는 공포와 불안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전인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수를 더 떴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신임 통계청장에 임명됐습니다. 국민과 시장은 이미 실패를 선언하고 증명한 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옳다고 강변하면서 국민과 싸우고 시장을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통계기관 수장 자리마저 그래서 갈아치운 것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통계조사와 분석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굳이 수치와 통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이런 절규를 수치로 환산한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실업자들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통계청장을 바꿀 수 있지만 국민들의 하소연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는데 최상위 계층의 급증된 소득에 가려진 저소득층 가구의 아픔은 정작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청와대 내부의 선악의 이분법, 확정 편향이 심각 수준을 넘어 가히 병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니 책임 장관이 있을 수 없고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일하기보다 청와대 눈치만 보며 그래서 청와대 정부만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실험 대상도 연습 경기도 아니며 현실이고 국민의 삶 자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곧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처 장관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 개각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일부 장관들을 반면교사 삼아 소신과 책임감이 담보되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에 약속한 책임 장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약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께서 어째서 책임 장관 약속은 그토록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장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구하며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로 개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7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미경 예산안 심사에 나서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예산안에서도 성장 전략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 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즉 4차 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안 규모가 7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은 14% 증가한 반면에 성장 산업에 대한 예산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취약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 폭탄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세수 여건이 나아졌으니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걱정입니다. 세수라는 것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수의 여건도 그 정확한 진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추가 세수와 이를 토대로 한 추경, 이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영, 중기 재정 건전성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편성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 전반과 관련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상황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급여성 특활비가 없고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당장은 공개할 수 없지만 나중에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의 청와대가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한 자신감까지 보였습니다. 투명한 특활비 운영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가 특활비 운영 방식에 이러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부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활비 운영 지침을 선도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특활비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쌈짓돈이 돼서도 안 되고 특권이 돼서도 안 됩니다. 불효 불급한 특활비의 대폭 축소, 투명한 특활비 운영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감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